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국민의힘 마지막 토론회 이야기입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가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개꿀잼 토론회, 웃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토론회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오늘은 아쉽게도 그렇게 웃기진 않았어요. 윤석열이 확실히 많이 늘었다. 10여 차례 토론회를 하면서 많이 가다듬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총평을 내리자면 유승민이 가장 잘했다. 말이 통하는 사람은 유승민 한 명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런 토론회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유승민에게는 투사의 이미지가 없죠.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유승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신자 프레임이 있거든요. 박근혜를 배신한 배신자. 재밌는 건 유승민에게는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면서 윤석열이 지지율 1위라는 거. 야, 박근혜를 떠난 사람은 배신자인데 박근혜를 빵에 집어넣은 사람은 지지율 1위다. 이래서 이쪽 사람들은 대화가 잘 안 돼요. 논리도 없고 맥락도 없잖아요. 오늘은 박사모가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어요. 박사모에 몇 명이 모여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야, 이거 박근혜 지지하는 사람들은 청천벽력 날벼락 같은 얘기 아닙니까? 박사모가 윤석열을 지지할 수 있나요? 아무튼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자, 이제 마지막 토론의 하이라이트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실 장면은 윤석열이 검찰 때 어떤 식으로 수사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 확증 편향을 가지고 수사하는 정말 나쁜 검사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 얘기 들으면서 어찌나 열이 받는지. 나쁜 검사, 윤석열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이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이 선거 전에 그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 검찰에서 이런 부패 사건을 많이 달아왔고, 또 이런 대장동 사건 같은 것을 보면은 저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사건을 딱 보면은 견적이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 또 이재명 그 후보 측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저 윤석열입니다. 저는 이거 말고도 이 대장동 사건은 이렇게 딱 보면은 이거 한 건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건이, 이런 대형 권력형 비리가 갑자기 뛰어나올 수가 없고, 이거는 빙산의 일각으로서 많은 부패 사건들이 바닥에 깔려 있고, 그리고 이런 부패 카르텔 구조가 단단하게 그 바닥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부패를 가장 잘 척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생각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들으셨죠? 윤석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보면 아는데 견적이 나옵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런 사건은 카르텔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 기준에는 그렇게 보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인허가권자가 그 어떤 돈을 받지 않았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나온 게 없잖아요.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모펀드? 이거 털면 무조건 나와. 왜냐? 지들은 그렇게 늘 해먹었으니까. 조국 전 장관의 사모펀드 나온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력형 비리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대권을 준비하는 조국이 대선 자금 마련을 위해서 권력형 비리로 사모펀드를 움직였다.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그렇게 시작한 수사가 조국 수사였습니다. 딱 보고 견적을 낸 거죠. 일단 기소해. 저거 파면 무조건 나와. 근데 안 나왔어. 그러니까 표창장을 물고 늘어지죠.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대에서는 조민양을 합격시키는데 표창장 따위는 1도 관여하지 않았다. 국감장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부산대학교 의전원에 업무 방해를 했다는 겁니다. 표창장으로 입학을 했기 때문에. 부산대가 아니라는데 검찰은 업무방해죄를 적용을 했고, 법원은 그걸 또 받아들여 주고 있습니다. 나는 피해를 안 입었다는데, 아니야, 너는 피해를 입었어. 피해 입었어야만 돼. 이게 지금 검찰과 법원이 하는 짓이죠. 윤석열은 딱 보면 견적이 나온다.
이렇게 수사를 하는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통한 증거를 가지고 기소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느낌, 견적내는 자기의 능력, 이런 인간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장면은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 부채가 급증을 했다. 이거 문제다. 이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보겠습니다. 국가 재정 관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 4차 산업혁명 같은 거 돈 엄청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유 후보께서도. 근데 윤 후보님께서는 네. 그걸 그럼 국가 부채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지금 안 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예.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선진국도 우리가 지금 국가 그 GDP 대비 50%밖에 안 된다고 해서 일본이 200%다 상관없다 이게 아니고 선진국은 벌써 영국이다 뭐 독일이다 이런 나라들은 벌써 이게 누적 기간이 100년이 넘습니다. 한 거의 200년 가까이 되고 우리는 지금 70년 동안 600조 누적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 4년 반 동안 이걸 400조를 지금 만들어냈고 예. 이 부채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연간 수입이 문제가 아니라 네. 수십 년간 쌓인 자산 축적이 있는 거죠. 아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 대통령이 아니. 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 꼭 지금 이재명 같은 방식에 또 민주당 같은 방식에 아니 우리나라 국가 부채 낮다. 이거 200%까지 돼도 전혀 문제 없다 하는 방식의 접근을 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실물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자로만 써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씨의 방식은 어떻게 부채를 동결하거나 저감하시겠다는 그 방식을 한번 가르쳐 주세요. 아니 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아까 그게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뭐 재정 준칙도 있고요. 예. 어쨌든 국가 부채를 줄여야 됩니다. 나중을 위해서. 예. 그 말씀 어떻게 제가 줄입니까? 아니 그게 말씀하신 재정 준칙하고 예. 그리고 저 지출 구조 조정 같은 거를 잘 해서 예. 어쨌든 그 세수 범위 내에서 재정 범위 내에서 써야지 자꾸 표정 이렇게 부채를 발행하거나 또는 부채를 막 발행하기 위해 가지고 이 중앙은행이 바로 인수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들을 우리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경기 불황 때 정부의 역할은 그럼 없는 겁니까? 그럴 때는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걸 하고 났으면은 또 미래에 쓸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 또 저희가 긴축을 해야죠. 전문 분야 아닌데 뭐-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제가 지사를 하셨기 때문에 예. 한번 여쭤보는 게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지금 끝났네요. 자, 국가 부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000조가 넘어갔다. GDP 대비 50%가 넘어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400조가 늘었다. 이게 저쪽이 공격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숫자 가지고 장난치기.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돈을 쓰는 게 나중보다 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그냥 부채가 얼마가 늘었다, 돈 얼마가 늘었다, 이것만 얘기합니다. 1000조가 넘었다. 코로나 팬데믹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같이 고통받는 그런 시간이었죠. 여전히 전 세계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 주체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국가들이 국가 부채를 늘려가면서 정부 주도로 돈을 풀어댄 이유를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쓰러지고 난 뒤에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니 쓰러지지 않도록 돈을 쓰자, 이겁니다. 먼저 쓰는 게 덜 들어간다.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고 이걸 재건시키려면 훨씬 더 많은 돈, 10배, 100배의 돈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 때 쓰러지지 않도록 돈을 투자하자.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건 전 세계 공통입니다. 그 중에 대한민국은 가장 적은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에서 가장 선방한 국가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망쳤다고요. 국가 부채를 급증시켰다고요.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빚을 많이 안 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도 경제 성장률 1위 찍고 있잖아요. 수출액은 건국 이래 최고 기록을 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뭘 알고나 짓거려야지. 윤석열이 저러는 건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무식하니까요. 모르니까 저럴 수 있어. 근데
유승민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알고서 하는 얘기거든요. 알고 하는 놈이 더 나쁘다. 선동하는 겁니다. 자, 다음 장면은 유승민이 윤석열에게 고기 식용에 관한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가뜩이나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윤석열은 이때 대답을 잘 못했어요. 실패! 장면 보겠습니다. 윤 후보님 반려인이시죠? 네. 예. 댁에서 강아지도 기르시고 고양이도 기르시고. 네네. 근데 윤 후보님 공약 중에 이 반려동물에 관한 공약은 아직 발표를 안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 또 준비는 하나 돼 있는데. 네, 준비는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잘 검토를 하고 발표를 있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윤 후보님께서 우리 당이 마련한 그 무슨 라방 토크쇼, 네네. 올데이 라방 토크쇼에 개를 식용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받으시니까 윤 후보님께서 그거는 선택의 문제라 가지고 함부로 말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반대하지만 예. 그걸 국가 시책으로 하는 예. 거에 대해서는 예. 또 많은 분들의 예. 저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반려동물을 네. 이 키우고 사랑하고 하는 반려인 인구가 네. 한 1,500만 좀 되거든요. 네, 네. 그럼 이분들은 이 개 식용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단 말입니다. 아니, 뭐 저도 근데 반대하죠. 그거를 개인의 선택에 그냥 맡기고 네. 그래서 되겠습니까? 아니, 이게 바로 반려동물의 학대나 이런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아니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게 아니고 예. 식용 그 개라고 하는 예. 거는 따로 키우지 않습니까? 따로 반려동물 따로 키우는 식용개는 같은 개 아닙니까? 하여튼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그거는 사실은 우리 가족에 준해 갖고 우리가 대우를 해야 되고 저는 식용개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저는 그래서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건 반대하고 예.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금 갑자기 이제 그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이 그거에 대한 입장이 있으셔야지. 아, 저 이걸 입장 개인의 제 선호나 입장으로는 저는 예. 반대합니다. 반대하는데 그럼 반대하는 걸 공약으로는 못 내겠다. 법으로 제도화하는 데는 좀 여러 사람들의 저 합의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식용개는 따로 있으니까 동물학대랑 좀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 이건 좀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사실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윤석열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윤석열 집입니다. 지금 핸드폰을 들고 있는 건 윤석열로 보이고요. 근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이상했어요. 저도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집에 들어오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엄청 반겨줍니다. 그런데 강아지들이 너무 얌전해요. 이게 가능한가? 들어오고 나갈 때 저렇게 엎드려 있거나 멀뚱멀뚱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여기에는 토리는 아예 관심이 없어 보이죠? 진짜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맞는지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식용개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의심스럽긴 하죠. MB를 좋아했던 윤석열, MB가 고기를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4-5명이 가서 2인분만 시켰다는 고기 사랑의 MB를 생각한다면 윤석열의 이 식용개의 발언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죠. 자, 마지막 토론회에선 큰 웃음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도 많이 매끄러워지기는 했더라고요. 물론 그 무식함을 숨길 수는 없었지만 말이죠. 자, 내일부터입니다. 과연 국민의힘의 후보는 누가 될 거냐? 개인적으로는 홍준표가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위해서는 홍준표가 후보가 되고 윤석열은 이제 수사받고 감옥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쉽지 않아 보이죠. 박빙의 싸움이에요. 누가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